미연은 새벽 빛의 집에서 방벽 너머에서 긴급하게 속삭이는 목소리에 놀라 깨어났다. 잠에서 깨어나 혼란스러운 몇 초 동안 그것이 꿈의 잔재가 아님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다. 도와주세요. 그 목소리는 절박한 메아리처럼 작게 들렸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고 다른 방들도 그 소리에 깨어 있는지 귀를 기울였지만 주위는 고요하기만 했다. 그녀는 가족과 떨어져 보살핌과 안락을 약속하는 곳에 있으면서 장식된 벽 뒤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비명을 숨기고 있을까? 공포가 결심으로 바뀌면서 미연은 일어섰다. 그 소리를 조사하지 않고는 다시 잠들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록 약했지만 그 목소리는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날 밤은 미연에게 예상치 못한 여정의 시작을 알렸고 새벽 빛의 집의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고 주민들을 정의와 구원을 위한 공동의 목표로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되었다. 팔자에 사뭇 기대를 걸고 지혜의 말씀 채널에 가입하여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오세요. 각 에피소드가 용기와 숨겨진 비밀의 층을 드러낼 때마다 함께 하세요. 미연이 새벽 빛의 집에 도착한 날은 서울이 우울한 회색으로 물들었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우울함을 공유하는 것처럼 68세의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날들을 이런 곳에서 가족과 모든 친숙한 것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보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택시가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웅장한 건물 앞에 멈추자 연습한 듯한 미소를 지닌 젊은 직원이 그녀의 유일한 짐가방을 들기 위해 급히 다가왔다. 새벽 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강 씨. 평화와 안락을 여기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미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반짝이는 예관을 바라보았다. 평화, 안락.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멀어진 이곳에서 어떻게 그런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미연은 과시적인 호화로움에 휩싸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높은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부드러운 빛을 반사했으며 거에 질리도록 강한 꽃향기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리셉션 담당자가 그녀를 복도를 따라 안내하며 집의 일상과 규칙을 설명했다. 미연은 정말로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자녀들이 그녀를 문 앞에 내려놓고 자주 방문하겠다는 애매한 약속을 남긴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의 방은 넓고 잘 꾸며져 있었지만 차갑고 개인적이지 않게 느껴졌다. 미연은 침대에 자신의 짐가방을 놓고 이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길을 잃은 느낌인지를 느꼈다. 하루가 지나면서 미연은 다른 거주자 몇 명을 만났다. 숙자는 온화한 눈을 가진 전직 교사였고 재훈은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품위 있는 노신사였다. 모두 예에 바르게 행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이상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마치 진정한 연결을 포기한 것처럼. 저녁이 되자 미연은 그 어느 때보다 예로움의 무게를 느꼈다. 침대 가에 앉아 전화기를 바라보며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이 텅 빈 느낌, 잊혀진 두려움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 그녀는 들었다. 너무 낮아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던 속삭임이었다. 하지만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침대 뒤쪽 벽에서. 음성은 희미하고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인간의 목소리였다. 미연은 차가운 벽에 귀를 대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그 목소리들은 북쪽 날개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그곳은 리모델링 중이라고 들었다. 도와주세요. 부탁해요. 이제 속삭임은 명확했다. 절박함을 담고 있었다. 미연은 물러서며 마음이 어지러웠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 그 목소리들은 누구였을까? 의 도움을 요청했을까? 새벽 빛의 집에서의 첫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벽을 바라보고 귀는 어떤 소리에도 집중했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었다. 그리고 미연은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비용이 얼마가 되든 상관없이. 새벽이 찾아왔을 때
미연은 깊은 다크서클을 가지고 있었지만 불타는 결심을 가지고 있었다. 전날 밤의 목소리들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메아리 쳤다. 무시할 수 없는 수수께끼였다. 더 알아보기로 결심한 그녀는 새로운 집에 익숙해지기 위한 구실로 새벽 빛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미연은 호화로운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두툼한 카페트에 의해 삼켜졌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모든 세부 사항, 모든 닫힌 문, 모든 그늘진 구석을 주시했다. 이 집은 황금색 예관 뒤에 숨겨진 것이 있는 오플런스의 미로처럼 보였다. 북쪽 날개에 가까워지면서 미연은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여기 벽은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페인트는 약간 벗겨져 있었다. 공기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고 먼 곳에서 기계들의 잉잉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무엇을 찾고 계세요, 강씨?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미연은 놀라서 뛰어올랐다. 그것은 간호사였고 그녀의 미소는 경계하는 눈에 닿지 않았다. 그냥 구경하고 있어. 미연이 강제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곳은 너무 커서 길을 잃기 쉬워.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애심스러웠다. 이 지역은 리모델링 중입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에만 머물러 주세요. 미연은 공손하게 동의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나중에 집의 도서관에서 미연은 벽에 걸린 오래된 지도를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그림을 따라가다가 북쪽 날개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희미한 글씨로 리모델링 중 제한된 접근이라고 쓰여 있었다. 지도를 연구하던 중 미연은 자신의 뒤에서 누군가의 존재를 느꼈다. 돌아보니 전날 만났던 재훈이었다. 흥미롭지 않나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지역들은 몇 년 동안 리모델링 중으로 남아있죠. 미연은 그를 응시했고 그의 눈에 지식의 빛을 보았다. 북쪽 날개에 대해 뭔가 알고 있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재훈이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갑작스럽게 도착한 직원에 의해 방해받았다. 점심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선언했고 그의 말투는 토론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날 밤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 미연은 밤에 몰래 탐험을 하기로 결정했다. 복도는 조용하고 어두웠으며 오직 비상등의 희미한 불빛만이 길을 밝혔다. 북쪽 날개에 접근하면서 미연은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짓누르는 듯한 침묵이 헤어지고 그녀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이 들렸다. 갑자기 그녀는 들었다. 미연. 그녀는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명확했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볼 때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비어 있었고 그림자들이 벽에서 춤추고 있었다. 누구세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심장이 세차게 뛰는 가운데 미연은 천천히 물러났다. 그 목소리들은 진짜였고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녀를 부른 것일까?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면서 미연은 그 수수께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 비대는 무언가 잘못되었고 그녀는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다. 비용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어진 몇 일 동안 미연은 강제된 일상 속에서 가짜 미소를 지으며 보냈다. 자유시간의 모든 순간은 북쪽 날개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헌신되었지만 경계하는 직원들과 말을 아끼는 거주자들에 의해 그녀의 정보 획득 시도는 끊임없이 좌절되었다. 어느 오후 그녀는 집의 도서관에서 피난처를 찾으며 무심코 고대 시집을 넘기다가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미연은 그 물체를 집어들고 놀라운 발견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래된 청동 열쇠로 그 손잡이에는 복잡한 디자인이 새겨져 있었다. 기초에는 시간에 의해 거에 지워졌지만 아직 보이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북쪽 알라. 그날 밤 집이 잠잠해지자 미연은 모든 용기를 모아 조용히 복도를 통해 북쪽 날개로 몰래 갔다. 그녀의 가슴은 너무 세게 뛰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될 정도였다. 북쪽 날개를 가로막는 잠긴 문에 다다랐을 때
미연은 주저했다. 만약 그녀가 발각된다면? 만약 그녀가 발견하는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면? 그러나 멀리서 들리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잠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다가 부드럽게 클릭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빠져나온 공기는 차가웠고 곰팡이 냄새와 방치된 느낌을 풍겼다. 미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랜턴 불빛은 거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 조정되었다. 길고 좁은 복도가 나타났고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가 진행함에 따라 미연은 최근 누군가가 여기에 있었다는 징후를 발견했다. 먼지 속에 남은 발자국, 벽에 남은 손자국, 바닥에 버려진 손수건. 그녀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었다. 복도 끝에는 조금 열린 문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미연은 그쪽으로 다가갔고 문 너머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모든 용기를 모아 그녀는 문을 밀었다. 그녀가 목격한 장면은 그녀의 피를 얼게 만들었다. 노인들이 눈에 띄게 말라있고 두려운 눈빛으로 임시 침대에 웅크리고 있었다. 방은 축축하고 조명이 부족해 나머지 집의 호화로움과 충격적인 대조를 이루었다. 한 노인, 흰 머리와 깊은 눈을 가진 여성이 미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우리를 도와주러 왔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희망을 담고 있었다. 미연은 눈물이 고였다. 이곳은 무엇인가? 예, 이 사람들이 여기 숨어서 이런 처참한 조건에서 살고 있나? 그 순간 미연은 새벽 빛에서의 생활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발견한 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비용이 얼마가 되든 그녀는 이 잊혀진 사람들을 도와 진실을 밝힐 것이었다. 발견의 충격으로 미연은 잠시 마비되었다. 새벽 빛의 과시적인 호화와 이 숨겨진 방의 비참한 조건 사이의 대조는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다. 회복한 후 그녀는 주저하며 노인 그룹에게 다가갔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먼저 말을 건넨 백발의 여성은 자신을 순이라고 소개했다. 약한 목소리로 그녀는 미연의 분노를 자아내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노인들은 원치 않는 자들이었다고 순이가 설명했다. 새벽 빛의 과도한 요금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나 방문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이전되거나 해방되는 대신 이 버려진 날개에 숨겨져 열악한 조건에서 지내며 예부 세계로부터 잊혀졌다. 그들은 우리 가족들이 더 이상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한 노인이 끊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거리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낫다고. 미연은 주변을 둘러보며 소수의 개인 소지품, 다른 옷, 슬픔과 체념으로 표시된 얼굴들을 주목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여기에 숨어 있었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셨나요? 탈출을 시도하지 않으셨나요? 미연이 이해하려 애쓰며 물었다. 순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누가 우리를 믿어줄까요? 우리는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 노인들입니다. 바깥 세상은 이 방보다 더 무서워. 순이의 말은 미연의 속을 쿵 내려앉게 했다. 그녀는 이 지친 얼굴들에 자신을 비추어 보았다. 그녀가 새벽 빛에 도착한 이후부터 괴롭히던 두려움, 잊혀질 것이라는 두려움, 버려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것이 아니었나. 그 순간 미연 내부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도착 이후부터 동반했던 체념과 두려움이 치열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 사람들, 그녀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여러분을 도울 겁니다. 미연이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밝힐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숨겨지고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노인들의 눈이 희망과 회의적인 빛을 섞어 빛났다. 그들은 이전에도 약속을 들어본 적이 있었고 결코 오지 않은 구조를 꿈꿔본 적이 있었다. 미연은 자신의 어깨에 무게를 느꼈다. 그녀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새벽 빛의 관리는 강력하고 그들의 범죄를 은폐할 수 있는
연결고리와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자신의 호화로운 방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내일 밤 다시 올게요. 미연이 각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약속했다. 음식이든 약이든 무엇이든 가져올 수 있는 것을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폭로하는 방법을 계획하기 시작할 거예요. 나가기 위해 준비하면서 미연은 주름진 손이 자신의 손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순이었고 그녀의 지친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다. 고맙습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우리를 봐주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미연은 가슴이 무거운 채, 하지만 결연한 마음으로 북쪽 날개를 떠났다. 그녀의 방의 호화는 이제 황금색 감옥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잊혀진 모든 이들의 존엄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충격적인 발견 후 몇 일 동안 미연은 지속적으로 경계 상태에 있었다. 직원들의 미소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새벽 빛의 모든 구석은 더 많은 공포를 숨길 수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는 이 싸움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조심스럽게 미연은 다른 거주자들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을 찾아내려고. 그녀의 첫 선택은 북쪽 날개에 대한 지식을 보여준 도서관의 재훈이었다. 어느 오후 그들이 함께 책을 넘기면서 미연은 주제를 꺼내기 위해 용기를 모았다. 재훈 씨, 그녀가 낮게 시작했다. 북쪽 날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나요? 재훈의 눈이 잠깐 넓어졌다가 일심스럽게 좁혀졌다. 예, 알고 싶어 하시나요, 미연 씨? 미연은 망설였다가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재훈에게 자신의 발견을 긴급하게 속삭이며 그의 반응을 예의주시했다. 재훈의 얼굴은 충격, 슬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연과 같은 결심을 나타내는 표정을 거쳤다. 의심은 했지만 조사할 용기는 없었어. 그가 인정했다. 미연 씨, 당신은 생각보다 더 용감해요. 재훈이 함께하게 되면서 미연은 숙자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온화한 눈을 가진 전직 교사였다. 놀랍게도 숙자는 그녀의 폭로에 충격을 받지 않았다. 제 여동생이 여기 있었어. 숙자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어느 날 그녀는 그냥 사라졌어요. 그녀가 이전됐다고 말해주었지만 절대 믿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모여 진실을 드러내고 북쪽 날개에 잊혀진 거주자들을 돕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미연은 계속해서 밤의 비밀리에 방문을 계속했다. 그녀는 할 수 있는 것, 저녁 식사에서 남은 음식, 가져올 수 있는 기본 약품, 심지어 노인들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한 책과 게임까지 가져갔다. 어느 밤, 그들이 정원의 한적한 구석에서 계획을 논의하고 있을 때, 그들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에 놀랐다. 그것은 한 명의 간병인, 성민이었고, 그의 얼굴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늦게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가 물었고, 그의 눈은 좁아졌다. 미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들이 들킨 걸까? 재훈은 수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침착함으로 미소 지었다. 밤 공기를 즐기고 있어, 성민 씨. 때때로 우리 나이에는 잠이 잘 오지 않아요. 간병인은 안전이 설득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여기에 오래 있지 마세요. 안전하지 않아요. 성민이 떠난 후 세 사람은 긴장된 시선을 교환했다. 명백히 그들은 더 조심해야 했다. 빨리 행동해야 해요. 숙자가 속삭였다. 더 기다릴수록 위험해질 거예요.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재훈의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사진들, 숙자가 복사한 약품 기록들. 내일, 미연이 결정했다. 내일 밖에 누군가와 연락할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그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면서 미연은 두려움과 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불확실하고 위험했지만 새벽 빛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치된 노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예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된 싸움꾼이었다. 새벽 빛에서의 아침은 눈에 띄게 긴장된 분위기를 가지고 왔다. 미연, 재훈, 숙자는 아침 식사 동안 의미심장한 시선을 교환했고 각자가 곧 해야 할 일의 무게를 느꼈다. 미연이 로비의 공중전화를 사용해 지역 기자에게 연락을 취하려 할 때 그녀는 집의 원장인 박은지 씨에게 접근당했다. 원장의 얼굴에 미소는 있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은 그것에 닿지 않았다. 미연 씨, 저와 사무실로 잠깐 따라오시겠어요? 우리가 논의해야 할 문제가 있어. 미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박 여사를 따라 단호한 걸음으로 사무실로 들어갔다. 호화로운 사무실 안에서 미연은 원장뿐만 아니라 전에 본 적 없는 두 명의 양복 차림 남자와 마주했다. 미연 씨, 박 여사가 거짓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당신이 부적절한 질문을 하고 제한된 구역을 탐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미연은 소름이 끼치지만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다. 박 여사,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단지 새로운 집에 적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기울며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북쪽 날개로의 당신의 야간 방문을 알고 있습니다. 강 씨, 다른 거주자들과의 대화도요. 이것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 미연은 모든 것을 부인할까 고민했다. 그러나 북쪽 날개에서 잊혀진 노인들의 지친 희망에 찬 얼굴이 그녀의 머리 속에 떠올랐다. 그녀는 지금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잘못되었습니다. 미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 사람들은 존엄성과 적절한 관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을 숨기고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척할 수는 없습니다. 박 여사는 다루기 힘든 아이를 다루듯 한숨을 쉬었다. 미연 씨, 당신은 이곳을 운영하는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재정적인 필요가 있고 충족해야 할 기대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미연이 반박했다. 그녀의 분노가 두려움을 압도했다. 다른 양복 차림의 남자가 이제 차갑게 말했다. 잘 생각하세요, 강 씨. 당신의 가족이 여기에 당신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면 어디로 갈까요? 누가 당신을 돌봐줄까요? 그 말은 미연의 가장 큰 두려움을 현실로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버려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협은 그녀를 겁먹게 하기는커녕 그녀의 결심만 더 굳혔다. 저는 여러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연이 선언하며 일어섰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범죄이며 저는 침묵하지 않을 겁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미연은 박 여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신중히 생각하세요, 미연 씨. 당신의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미연은 떨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아드레날린이 그녀의 정맥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날 밤 누군가가 그녀의 방문 아래로 쪽지를 밀어넣었다. 떨리는 손으로 미연이 그것을 열었다. 조사를 중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위협적인 말들을 바라보며 미연은 두려움과 결의가 섞인 감정을 느꼈다. 앞으로의 길은 위험하지만 이제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많은 생명이 그녀에게 달려 있었다. 위협적인 쪽지는 미연의 손에서 납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두려움을 느껴야 할지도 모르지만 대신 그녀 내부에 서는 것엔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위협은 그들이 옳은 길에 있으며 드러내야 할 큰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정원의 한적한 구석에서 재훈과 숙자와 몰래 만났다. 그들의 동맹자들의 얼굴은 긴장되어 보였다. 그들이 저를 대면했습니다. 미연이 속삭이며 그들에게 쪽지를 보여주었다. 우리를 위협하려고 하고 있어. 재훈은 인상을 찌푸리며 긴급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심각해요, 미연 씨.
우리도 잠시 물러나는 게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숙자는 결연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금 멈출 수는 없어. 북쪽 날개의 모든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물러서면 누가 그들을 위해 싸워줄까요? 미연은 그녀의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숙자가 맞아요.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해요. 더 전략적으로요.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들은 예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누군가가 새벽빛 안에서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들의 증거를 당국에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제 손자가 변호사예요. 재훈이 망설이며 말했다. 그는 몇 년 동안 저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만약 저에게 연락한다면. 미연은 재훈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올렸다. 시도해 볼 가치가 있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은 소중하니까요. 그들이 토론하는 동안 북쪽 날개 방향에서 들리는 익사이레트된 비명 소리에 그들은 굳어졌다. 걱정스러운 시선을 교환하며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 덤불 뒤에 숨어서 그들은 2명의 직원이 북쪽 날개에서 허약한 노인을 끌고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그 남자는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의 피부는 창백하고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병원이 필요해. 한 직원이 속삭였다.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를 간호실로 데려가요. 여기서 할 수 있는 대로 하죠. 미연은 가슴이 아파왔다. 상황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아마 죽어가고 있었다. 빨리 행동해야 해요.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 그날 밤, 미연의 방에서 모인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마무리했다. 재훈은 그의 손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연락할 것이다. 숙자는 전직 교사로서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를 조직할 것이다. 그리고 미연은 가장 위험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저는 다시 북쪽 날개로 갈 거예요. 그녀가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했다.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각자가 직면하게 될 임무의 무게를 느끼며 미연은 그녀의 친구들을 자랑스럽고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조심하세요. 그녀가 간청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옳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잊어버린 사람들의 존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말로 그들은 헤어졌다. 각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계획의 한 조각을 안고 있었다. 새벽 비대는 밤이 내렸지만 미연과 그녀의 동맹들에게는 희망의 빛이 시작되고 있었다. 태양이 겨우 떠오르자 재훈은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를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했다. 전화벨 소리가 영원처럼 느껴졌고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여보세요.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주저하는 듯하고 거에 낯설었다. 성민이니? 재훈의 목이 메었다. 네, 할아버지예요. 이어진 침묵은 귀를 찢는 듯했다. 재훈은 손자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의 놀람과 아마도 주저함이 어떤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고 죄책감도 약간 느껴졌다. 재훈은 깊게 숨을 쉬었다. 성민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정말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야. 다음 몇 분 동안 재훈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다. 미연의 발견, 북쪽 날개의 처참한 상황, 경영진의 이협. 그의 목소리는 감정과 긴급함으로 떨렸다. 전화 저편에서 성민은 충격을 받아 듣고 있었다. 가족과 거리를 두고 성공을 추구해 온 젊은 변호사는 공포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는 어떻게 할아버지를 이런 곳에 방치할 수 있었을까? 할아버지, 성민이 마침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재훈의 주름진 얼굴에 안도의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내 손자야. 정말 고맙다. 그날 오후, 성민은 새벽 빛으로 찾아왔다. 흠잡을 데 없는 정장을 입고 있던 그는 당당한 권위의 기운을 풍겼고, 그 때문에 직원들은 주저했다. 재훈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가 리셉션에서 선언했다. 저는 그의 변호사입니다. 미연과 숙자는 멀리서 은밀히 지켜보며 희망의 눈빛을 교환했다. 성민의 도착은 그들의 외로운 싸움에 희망의 빛이었다. 재훈의 방에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는 곳에서 성민은 3인방이 모은 증거를 검토했다. 사진들, 문서들, 쓰여진 증언들, 모든 것은 방치와 학대의 어두운 그림을 그렸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성민이 머리를 쓸며 좌절감을 표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죠? 아무도 이걸 못 봤나요? 재훈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늙은이들은 잊혀지기 쉬워요. 성민아. 사회는 우리를 부담으로 보지,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 말이 성민을 강타했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활기차고 강인했던 남자는 이제 연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성민이 약속하며 재훈의 손을 잡았다. 당국에 보고하고 필요하다면 언론에도 나갈 겁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놀라게 했다. 미연이었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창백했다. 북쪽 날개의 한 노인이에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매우 아파요. 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성민은 결연한 얼굴로 일어섰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지금 행동해야 해요. 그들이 방을 나서며 준비된 모습으로 맞서려 할 때 재훈은 자랑스러움과 불안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고 앞으로 맞닥뜨릴 도전들이 엄청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손자와 함께하고 친구들의 결심을 본 그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다. 새벽 빛은 다음날 경찰차와 구급차가 주차장을 메우면서 사이렌 소리로 깨어났다. 그 차량들의 깜박이는 불빛이 건물 창문에 반사되었다. 미연은 자신의 방 창문에서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고 있었다. 성민은 인상적인 효율성으로 당국과 언론에 연락을 취했다. 로비에서는 혼란이 가득했다. 직원들이 정상적인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며 왔다 갔다 했지만 경찰이 성민과 함께 들어오면서 분주했다. 박은지 원장은 평소처럼 침착함을 잃고 어수선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그녀가 밖에 모여든 카메라들에게 말했다. 새벽 빛은 항상 우리 거주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북쪽 날개의 끔찍한 상황이 드러나면서 텅 빈 소리처럼 들렸다. 응급요원들이 거주자들을 들것에 싣고 나오는 모습이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 미연, 재훈, 숙자는 증언을 위해 불려갔다. 임시조사실에 앉아 그들은 이야기했다. 미연의 최초 발견, 그들의 비밀스러운 조사, 그들이 직면한 위협들. 정말 용감하시네요. 한 조사관이 감탄하며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침묵했을 것입니다. 한편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기자들이 입구를 막고 걱정된 가족들이 끊임없이 전화를 했다. 새벽 빛의 이야기는 모든 뉴스에서 다뤄졌다. 호화로운 노인 복지 시설의 스캔들, 헤드라인이 요쳤다. 비밀 구역에서 버려지고 방치된 노인들. 하루가 지나면서 더 많은 어두운 사실들이 밝혀졌다. 재정 기록은 자금 횡령의 복잡한 계획을 드러냈다. 이제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직원들은 따라야 했던 의심스러운 관행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미연과 그녀의 친구들에게는 압도적인 감정의 혼합이었다. 드디어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는 안도감, 영향을 받은 삶에 대한 슬픔, 쓰린 승리의 감각. 저녁이 되자 모든 것이 가라앉았을 때 미연은 잠시 고요를 찾아 정원으로 갔다.
그녀는 멀리 서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지나온 놀라운 여정에 대해 반성했다. 숙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미연 씨, 우리 목소리를 들려줘서 감사합니다. 미연은 눈물이 글썽하며 미소 지었다. 우리 함께 했어요. 모두 함께요. 그 순간 그녀들은 재훈이 성민과 함께 그들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젊은 변호사는 감동받은 듯 보였고 보호적으로 할아버지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당국이 모든 거주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이라고 보장했습니다. 성민이 전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다른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물결을 느꼈다. 그들은 변화를 만들었다. 새벽 빛의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노인들에게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룹이 모이면서 단합과 승리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미연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노인들의 존엄과 존중을 위한 더 큰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을 계속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스캔들이 터진 후 몇 주 동안 새벽 빛은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기존의 경영진은 교체되었고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의 전체 철학을 개혁하기 위해 헌신하는 새 팀으로 대체되었다. 미연, 재훈, 숙자는 이 변화에서 중심 인물이 되었다. 그들의 경험과 통찰력이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진정으로 중요하다고 느꼈다. 화창한 아침, 미연은 새롭게 단장된 복도를 걸었다. 이전에는 차가웠고 개인적이지 않았던 벽들은 이제 거주자들의 행복한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한때 악몽의 장소였던 북쪽 날개는 안전이 새롭게 단장되어 따뜻하고 밝은 공간이 되었다. 공용실을 지나면서 미연은 숙자가 독서 그룹을 이끌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참가자들의 활기찬 얼굴은 그들이 이룬 변화에 살아있는 증거였다. 정원에서 더 나아가 재훈은 그의 손자 성민과 채스를 두고 있었다. 이전에는 멀어졌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정기적인 방문과 깊은 대화로 꽃을 피우고 있었다. 미연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벤치에 앉아 주변 풍경을 바라보았다. 웃음소리와 활기찬 대화가 가득한 공기는 이전에 억누르는 침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때 미연이 그날 밤 운명적인 북쪽 날개에서 처음 만났던 노인 순이가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걸어왔다. 미연 씨, 그녀가 말하며 눈이 빛났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해준 일에 대해 충분히 감사를 표할 수 없어요. 미연은 순이의 손을 잡고 감정이 목에 걸리는 것을 느꼈다. 제가 한 일은 당필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때 젊은 기자가 촬영팀을 이끌고 다가왔다. 강 씨, 그녀가 존경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노인 요양시설 개혁 운동을 촉발했습니다. 미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주위 친구들의 격려하는 얼굴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세요? 기자가 물었다. 미연은 잠시 생각한 뒤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존엄과 정의를 위한 싸움은 결코 늦지 않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함께라면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인터뷰가 계속되면서 미연은 자신이 겪은 놀라운 여정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초기의 두려움과 고독에서부터 부패한 체계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힘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늦게 거주자들은 큰 변화를 기념하는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습니다. 케이크, 음악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와 소속감의 뚜렷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연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동료 거주자들의 웃는 얼굴, 재훈과 숙자, 그녀의 충실한 동맹, 그리고 헌신적인 새 직원들을 보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 들릴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연은 자신이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노인 요양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였고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미래에 닥칠 어떤 도전이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혜의 말씀 채널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미연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결단력이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의 정의와 존엄을 위한 싸움은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나 상황에서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영감을 주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현실을 드러내고 행동을 촉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채널에서는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인식을 도전하며 연민과 집단적 행동의 변혁적인 힘을 상기시켜주는 더 많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